야, 은미 씨, 그 바이올린은 뭐야? 호텔 지배인 재현이 청소부 은미 씨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연주할 수 있어요. 오늘 밤 대신 은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농담이지. 청소하는 할머니가 바이올린이라니? 손님들이 웃을 거야. 재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은미 씨는 말없이 앞에 놓인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 호텔 그랜드 하모니 대 로비는 저녁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밤 이곳에서 큰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민수와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지훈이 함께하는 특별한 밤이었다. 호텔 스태프들은 준비에 분주했고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런 가운데 은미 씨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 옆에는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였다. 은미 씨는 78세였다. 허리가 약간 굽고 백발이 눈에 띄는 작은 체구로 호텔 복도와 로비를 매일 조용히 청소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공기처럼 당연해서 누구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은미 씨 설마 진심은 아니지? 지훈이가 다쳤다고 해서 내가 대신할 수 있을 리 없잖아. 재현이 몰아붙이듯 말했다. 사실 몇 시간 전 지훈이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손을 다쳤다. 콘서트가 곧 시작되는데 그가 연주할 수 없다는 건 호텔의 큰 문제였다. 재현은 초조한 마음에 대체 바이올리니스트를 찾으려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은미 씨가 갑자기 자신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앞으로 나선 것이다. 저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어딘가 확신에 차 있었다. 재현은 눈썹을 찌푸리며 은미 씨를 내려다보았다. 키가 크고 늘 완벽한 정장을 입는 재현은 호텔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은미 씨 제발 그만해. 청소나 다시 해. 손님 앞에 나가면 호텔 망신이야. 그 말에 은미 씨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평범하지 않은 힘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때 로비 구석에 있던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55세의 민수는 은발의 차분한 분위기의 남성이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있었다. 잠깐만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유창한 한국어에 재현이 놀란 얼굴로 돌아보았다. 정말 연주할 수 있나요? 민수가 은미 씨에게 물었다. 은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전에 자주 연주했어요. 그 말에 스태프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새어나왔다. 예전이라니 몇십 년 전 얘기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수는 웃지 않았다. 그는 은미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뭔가를 느낀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바이올린은 가지고 있나요? 집에 있어요. 아파트가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예요. 은미 씨가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재현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끼어들었다. 민수 씨 진심입니까? 이 사람은 그냥 청소부예요. 이런 중요한 콘서트에서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민수는 손을 들어 재현의 말을 막았다. 음악의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녀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죠. 그 말에 로비가 잠시 조용해졌다. 은미 씨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네, 바로 다녀올게요. 그녀는 빠르게 호텔을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 느린 할머니의 것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경쾌했다. 남겨진 재현은 멍하니 서 있었고 스태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모두가 생각했다. 설마 정말 연주할 수 있을 리 없지? 하지만 민수만은 무언가 확신이 있는 듯했다. 은미 씨가 아파트로 돌아가자 방 안쪽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다. 먼지로 덮인 케이스를 열자 안에는 낡은 바이올린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오랜만이네. 은미 씨가 바이올린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그리움과 약간의 쓸쓸함이 떠올랐다. 60년 전 그녀는 이 바이올린으로 전 세계 관객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청소부 은미 씨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늘 음악이 울리고 있었다. 은미 씨가 호텔로 돌아오자 민수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 시간에 왔네요. 은미 씨가 약간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민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고 미소 지었다. 어떤 곡을 연주할 수 있지? 은미 씨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이요. 예전에 자주 연주했어요. 민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건 오늘 밤 예정된 곡과 같아요. 그는 악보를 꺼내 은미 씨에게 건넸다. 이거 보고 같이 연주할 수 있겠나? 은미 씨가 악보를 훑어보더니 그리움과 긴장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연습해보자. 손님이 오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 민수가 피아노로 다가갔다. 은미 씨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꺼냈다. 오랜 세월을 견딘 바이올린은 여전히 아름다운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턱에 대고 활을 현에댔다. 그리고 조용히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첫 음이 방에 울려 퍼졌을 때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연주를 멈췄다. 그 소리에는 긴 시간을 초월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미 씨의 자세가 달라졌다. 허리가 굽은 청소부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똑바로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했다. 믿을 수 없어. 민수가 중얼거렸다. 은미 씨의 손가락 움직임은 약간 어색했지만 그 표현력은 압도적이었다. 60년의 세월이 그녀의 음악에 깊이를 더해준 것이었다. 은미 씨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민수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방금 전까지의 웃음소리가 거짓말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위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색함 속에서도 깊은 음색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린 채 숨을 죽였다. 이 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 그의 머릿속에 먼 기억이 떠올랐다. 60년 전 서울의 작은 홀에서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바이올린 소리였다. 설마 당신이 은희 자이너였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미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한 기쁨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일어섰다. 1960년대 당신 연주를 들었어요. 그때의 음색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 그 말에 은미 씨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무릎에 놓고 바닥을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을 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대기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재현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민수 씨였대요. 이 사람 정말 연주할 수 있나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돌아보며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연주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재현은 눈썹을 찌푸리며 은미 씨를 흘깃 보았다. 하지만 민수 씨 이 사람은 청소부예요. 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설명은 간단해요. 특별 게스트가 연주한다고 하면 되죠.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재현은 납득하지 못한 표정으로 은미 씨에게 다가갔다. 은미 씨 정말 연주할 수 있다면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청소나 할 때가 아니잖. 은미 씨는 작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다. 음악은 내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기로 했죠. 재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떤 일이냐고? 설마 정말 프로였다는 거야? 은미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바이올린을 손에 든 채 조용히 있었다. 그때 호텔 스태프 중 하나인 소연이 대기실로 뛰어들어왔다. 재현 씨 큰일 났어요. 손님들이 로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얼굴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았다. 콘서트 시작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민수 씨 어떻게 할 건가요? 이 할머니한테 정말 맡길 건가요? 민수는 은미 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에게 맡길게요. 내가 피아노를 치니까 문제 없어요. 은미 씨는 놀란 얼굴로 민수를 보았다. 하지만 나 60년 동안 무대에 서지 않았어요. 실패하면 어쩌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음악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에 닿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수의 말에 은미 씨의 눈이 살짝 촉촉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바이올린을 다시 잡았다. 그럼 한 번 더 연습하게 해주세요. 민수가 피아노에 앉아 두 사람의 음악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멘델스존의 협주곡이 대기실에 퍼지자 소연이 자신도 모르게 멈춰섰다. 이거 정말 은미 씨가 연주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다. 재현도 문 옆에서 말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는 점점 표정이 바뀌었다. 은미 씨의 음색에는 젊은 지훈이 낼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그것은 긴 인생 속에서 쌓인 감정이 담긴 듯했다. 연주가 끝나고 은미 씨가 화를 내리자 대기실에 정적이 찾아왔다. 민수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멋져요, 은미 씨. 오늘 밤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은미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긴장돼요. 재현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손님들이 납득할지. 납득할 거예요.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때 로비에서 큰 소란이 들려왔다. 지훈이 다쳤다는 소문이 퍼지며 손님들이 불안한 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재현은 서둘러 대기실을 나와 로비로 향했다. 은미 씨와 민수는 단둘이 남았다. 은미 씨 왜 음악을 그만뒀나요?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은미 씨는 바이올린을 무릎에 놓은 채 먼 눈빛으로 대답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어요. 음악이 너무 좋았는데 상품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어딘가 슬프게 들렸다. 배신당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민수가 더 물었다. 은미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었을 때 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은희 자이너로 불렸죠. 하지만 어느 순간 매니저가 억지로 결혼을 강요했어요. 돈 많은 스폰서와 말이죠. 그 말에 민수가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싫었어요. 음악은 내 마음이었는데 누군가의 도구가 되는 건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전부 버리고 사라졌어요. 은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60년 동안 청소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바이올린은 놓지 않았네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은미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바이올린을 바라보았다. 이건 내 영혼의 일부였으니까요. 매일 아무도 듣지 않게 작은 소리로 연주했어요. 민수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음악은 살아있어요. 60년이 지나도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말에 은미 씨가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대기실 밖에서는 재현이 로비에서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설명할 거야. 오늘 밤 특별한 게스트가 연주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약간의 불안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은미 씨의 음색을 들은 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은미 씨는 바이올린을 손에 든 채 조용히 일어섰다. 민수 씨나 열심히 해볼게요. 다시 무대에 서는 게 꿈만 같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함께 하자. 너의 음악을 세상에 들려주자.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가 생긴 순간이었다. 콘서트 시작까지 40분. 호텔 대기실은 조용했고 은미 씨와 민수만 남아 있었다. 은미 씨는 낡은 바이올린을 손에 든 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의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호텔 비품실에서 찾은 검은 드레스였다. 약간 큰 드레스였지만 그녀의 품위 있는 자세에는 어울렸다. 긴장돼.
민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미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다. 응, 조금. 하지만 이상하게 그리운 느낌도 들어. 민수는 미소 지으며 피아노 옆에 앉았다. 그럼 손님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맞춰볼까? 은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이올린을 턱에 댔다. 활이 현에 닿자 맨델스존의 선율이 대기실에 울려 퍼졌다. 처음 몇 음은 약간 떨렸지만 곧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임을 되찾았다. 그 음색은 60년의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강렬하고 깊은 감정으로 가득했다. 민수의 피아노가 더해지자 두 사람의 음악이 하나 되어 대기실 전체를 감쌌다. 그때 문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재현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은미 씨의 소리라니.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웃음거리였던 청소부 할머니가 지금 이런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니. 연주가 끝나고 은미 씨가 화를 내리자 민수가 일어섰다. 은미 씨, 당신은 프로야. 예전 이름이 뭐였지? 은미 씨는 약간 망설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은희 자이너로 불렸어요. 1960년대에요. 민수의 눈이 크게 떠졌다. 역시. 그때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은희였구나. 나 어릴 때 너의 음반을 가지고 있었어. 그 말에 은미 씨가 놀란 얼굴을 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을 기억해줘서 정말 기뻐. 민수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졌지? 너에겐 빛나는 미래가 있었는데. 은미 씨는 눈을 내리깔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매니저나 스폰서들이 나를 도구처럼 다루기 시작했어요. 돈을 위해 연주하라거나 결혼하라고 하거나. 그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전부 버렸군요. 응. 이름을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마을에서 살아왔어.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바이올린은 놓지 않았잖아. 은미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바이올린을 바라보았다. 이건 내 영혼의 일부였으니까. 매일 아무도 듣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연주했어. 그때 대기실 문이 힘차게 열리며 소연이 뛰어들어왔다. 민수 씨, 은미 씨, 이제 시간이에요. 손님들이 홀에 모이고 있어요. 은미 씨의 손이 잠시 떨렸다.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60년 만이야. 민수가 은미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괜찮아. 너의 음악에는 영혼이 있어. 그게 모두에게 전해질 거야. 은미 씨는 심호흡을 하고 바이올린을 꽉 쥐었다. 알았어. 해볼게. 대기실을 나서자 재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방금 전 연주를 들은 후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은미 씨, 준비됐나? 손님들에게 설명해야 하니까 실수하지 말아줘. 은미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재현 씨, 믿어줘서 고마워. 재현은 잠시 눈을 돌리며 믿는다기보단 달리 선택지가 없어서지.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났다. 콘서트홀로 가는 길에 은미 씨의 머릿속에는 옛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60년 전 그녀는 큰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관객들의 미소, 박수, 소리, 꽃다발의 향기 모두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왜 그때 전부를 버렸을까? 은미 씨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시절 그녀는 스폰서에게 억지로 결혼을 강요받았고 음악이 순수한 기쁨이 아닌 도구로 변해가는 걸 느꼈다. 어느 밤 큰 콘서트 전날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라면 내 음악이 죽어.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청소 일을 하며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바이올린만 곁에 두었다.
홀에 가까워지자 로비의 소란이 들려왔다. 손님들은 지훈의 부상에 놀라며 대체 연주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은미 씨가 홀 입구에 서자 소연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은미 씨 힘내세요. 저 믿고 있어요. 그 말에 은미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소연아. 이렇게 응원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민수가 은미 씨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자 가자. 너희. 음악을 다시 세상에 들려주자. 홀 안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다. 재현이 마이크를 들고 관객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지훈이 부상으로 연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특별한 게스트라니 누구야? 설마 아마추어가 아니겠지?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미 씨는 무대 옆에서 심호흡을 하며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에는 60년간 곁에 있었던 바이올린이 있었다. 그 바이올린은 젊은 시절 그녀를 지탱했고 이제 다시 그녀를 무대로 이끌었다. 민수가 은미 씨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지? 은미 씨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번만 더 내 음악을 전하고 싶어. 그때 재현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다. 그럼 은미 씨와 민수 씨의 연주를 즐겨주세요. 관객석이 잠시 조용해졌고 은미 씨가 천천히 무대에 나아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78세의 작은 체구가 마치 예스타처럼 빛났다. 은미 씨가 무대 중앙에 선 순간 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작은 몸을 비추며 검은 드레스가 살짝 흔들렸다. 관객석에서는 작은 소란이 들렸다. 저 할머니 누구야? 지훈의 대체라니 설마 농담 아니지?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은미 씨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손에는 60년간 함께한 바이올린이 있었다. 민수가 피아노 앞에 앉아 은미 씨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다. 민수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자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선율이 홀에 울리기 시작했다. 은미 씨는 활을 현에대고 첫 음을 연주했다. 그 순간 관객석의 소란이 멈췄다. 처음 몇 음은 약간 떨렸지만 곧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임을 되찾았다. 음색이 홀 전체에 퍼지자 그곳에는 청소부 은미 씨가 아닌 과거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은희 자이너가 있었다. 그녀의 음악에는 젊은 지훈이 낼 수 없는 무게와 깊이가 있었다. 긴 인생에서 쌓인 감정 기쁨도 슬픔도 모두 음에 담겨 있었다. 민수의 피아노와 은미 씨의 바이올린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호흡을 맞췄다. 관객석에서는 처음엔 당황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점차 감동으로 채워졌다. 앞줄에 앉은 나이든 남성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이 소리 설마 은희 자이너인가? 그는 젊었을 때 그녀의 연주를 실제로 들은 사람 중 하나였다. 무대 옆에서는 재현이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저 청소부 할머니가 이런 연주를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후회가 떠올랐다. 옆에 선 소연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반짝였다. 은미 씨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손을 꽉 쥐었다. 1악장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찾아왔다. 관객석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오더니 곧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은미 씨와 민수는 아직 곡의 중간이었다. 두 사람은 시선을 교환하고 다음 악장으로 넘어갔다. 2악장 한 단테. 여기서 은미 씨의 표현력이 더욱 빛났다. 부드럽고 때로는 애절한 선율을 그녀는 영혼을 담아 풀어냈다. 그 음색은 60년의 시간을 초월해 그녀의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는 듯했다. 젊은 날의 열정 좌절 그리고 긴 침묵 모두가 음악이 되어 홀에 울렸다. 은미 씨의 뺨을 따라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60년 만에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쁨에 떨린 눈물이었다. 관객석의 VIP들도 점차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갔다. 한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을 누르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이렇게 깊은 소리 처음 들어봤어. 마지막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은미 씨의 손가락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민수의 힘찬 피아노에 힘입어 그녀는 용기를 냈다. 나이로 인한 기술적 한계는 분명 있었지만 그녀의 음악의 영혼은 결코 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에 뒷받침된 감정의 표현은 젊은이들이 낼 수 없는 것이었다. 피날레를 향해 두 사람의 연주는 더욱 뜨거워졌다. 은미 씨의 몸에서는 피로가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빛났다. 마지막 열정적인 패시지를 마치고 두 사람의 연주가 장대한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 마지막 음이 홀에 사라진 순간 완전한 정적이 찾아와 그 여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가 울려 퍼졌다. 관객 전원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브라보! 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60년 전 은미 씨가 콘서트홀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단어였다. 민수는 피아노에서 일어나 은미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이고 그녀의 손을 잡아 높이 들었다. 두 사람이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더 큰 박수가 터졌다. 믿을 수 없어. 너의 음악은 살아있었어. 잠들어 있었을 뿐이야. 민수가 은미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미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수 씨. 너의 피아노 덕분이야. 관객석에서는 나이든 남성이 눈물을 닦으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그녀야 은희 자이너야. 60년 전과 같은 소리야. 그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돌아보았다. 무대 옆에서는 재현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은미 씨를 비웃었던 것을 마음속으로 후회했다. 내가 뭐라는 바보 같은 짓을. 재현이 작게 중얼거렸다. 소연이 재현 옆으로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재현 씨 은미 씨 대단하죠? 저 눈물 났어. 재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미 씨를 바라보았다. 박수가 멈추지 않고 관객들 사이에서 앙코르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 곡 더. 제발요. 은미 씨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곡 더 할까? 민수가 물었다. 은미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바흐의 아리아 어때? 민수의 눈이 빛나다. 멋진 선택이야. 자하자. 두 사람은 다시 무대에 올라 조용한 앙코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가 홀에 울려 퍼졌다. 그 섬세한 선율은 은미 씨의 감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곡이었다. 조용한 음색이 관객의 마음에 스며들며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연주가 끝나고 은미 씨가 화를 내리자 다시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다. 그녀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음악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다. 60년의 시간을 넘어 그녀의 음악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무대 옆으로 돌아오자 소연이 달려와 은미 씨를 끌어안았다. 은미 씨 정말 멋졌어요. 감동했어요. 재현도 다가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은미 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은미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재현 씨.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 말에 재현의 눈이 살짝 붉어졌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은미 씨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며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다. 60년 만에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음악을 전할 수 있었던 기쁨,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민수가 은미 씨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었어. 너와의 합주는 내 보물이 될 거야. 은미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기회를 얻어서 정말 감사해.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긴 하루의 끝을 느꼈다. 콘서트가 끝나자 대기실은 순식간에 북적였다. 은미 씨를 둘러싸고 기자들과 음악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녀의 복귀가 알려지자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이다. 은미 씨 60년 만에 복권해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다. 은미 씨는 약간 당황하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솔직히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다른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이어갔다. 왜 음악계를 떠났나요? 그 질문에 은미 씨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다. 민수가 이를 눈치채고 슬쩍 끼어들었다. 오늘은 콘서트 감상만으로 충분하죠. 은미 씨 피곤할 거예요. 소연도 기자들을 물리치려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백발의 노신사가 은미 씨에게 다가왔다. 은미 씨 나를 기억하나요? 나는 최영수예요. 1960년 콩쿠르에서 당신 연주를 들었어요. 은미 씨는 노신사를 뚫어지게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때 즐거웠죠. 최영수의 눈이 빛나다. 그 연주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갑자기 은퇴했을 때 모두가 아쉬워했죠. 하지만 오늘 당신이 돌아온 것에 감동했어요. 은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음악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이 마음이 움직였다. 고마워요, 최영수 씨. 이렇게 말해줘서 방구석에서는 재현이 호텔 간부들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고 이따금 은미 씨를 보며 무언가를 논의하는 듯했다. 민수가 은미 씨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은 정말 특별했어. 너와의 합주는 내 인생의 보물이야. 은미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민수 씨. 이런 멋진 밤을 선물해줘서. 그때 최영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은미 씨 왜 그때 음악을 버렸나요? 당신에겐 미래가 있었는데.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은미 씨에게 쏠렸다. 긴 침묵 후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음악을 정말 사랑했어요.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했죠. 그녀는 먼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내가 상품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매니저나 스폰서들은 나를 보지 않고 내 재능만 봤죠. 은미 씨는 심호흡을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큰 콘서트 전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라면 음악에 대한 사랑이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전부 버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60년이 흘렀군요. 최영수가 중얼거렸다. 은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이올린만은 놓을 수 없었어요. 매일 아무도 듣지 않도록 조용히 연주했죠. 그 고백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많은 사람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지금 60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 소감은 어때요? 민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미 씨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행복해요. 음악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 말에 방 안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졌다. 최영수가 감격한 표정으로 은미 씨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기자들은 이어서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 연주할 건가요? 은미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민수가 일어나 방 중앙에 섰다. 그의 표정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한테 제안이 있어요. 민수가 모두를 향해 말했다. 다음 달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 시니어 클래식 콩쿠르가 있어요. 은미 씨 같이 나가지 않을래요? 은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 벌써 78세요. 그런 큰 무대에 서는 건? 나이는 상관없어요. 민수가 힘있게 말했다. 당신 음악에는 젊은 연주자들에게 없는 깊이가 있어요. 그건 시간이 만든 보물이에요. 방 안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말에 동의했다. 소연의 눈이 빛났고 재현도 이상하게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은미 씨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그 손은 한때 관객을 매료시켰던 손이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그녀 안에서 다시 타올랐다. 알았어요, 민수 씨. 도전해볼게요. 방 안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민수는 은미 씨의 손을 잡아 따뜻하게 쥐었다. 멋진 결정이야. 분명 대단한 일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은미 씨는 아파트에서 눈을 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생각했다. 방 중앙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고 은미 씨는 미소 지었다. 꿈이 아니었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은미 씨가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안녕 은미 씨. 방해해서 미안해. 소연이 활기차게 인사했다. 민수 씨가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어. 시간 되면 와줄래? 은미 씨는 약간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조금 준비할게. 30분 후 은미 씨와 소연은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어제까지 청소부로 일했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그 차이에 은미 씨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로비에서 스태프들은 은미 씨를 보자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어젯밤 콘서트 이야기가 호텔 전체에 퍼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은미 씨. 뒤를 돌아보니 재현이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제까지의 고압적인 태도는 없고 대신 존경이 담긴 표정이었다. 안녕 재현 씨. 은미 씨는 부드럽게 답했다. 어젯밤 연주는 정말 멋졌어요. 우리 호텔 위기를 구해줘서 고마워. 재현이 진심 어린 감사로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태도 정말 미안했어. 은미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재현 씨. 나도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소연이 은미 씨를 특별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민수뿐 아니라 최영수와 몇 명의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은미 씨를 보자 모두가 일어섰다. 안녕 은미 씨. 앉아. 민수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은미 씨가 자리에 앉자 민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어제 얘기했던 베를린 콩쿠르에 대해 말야. 은미 씨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마음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다. 민수가 콩쿠르에 대해 이야기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 콩쿠르는 50세 이상 음악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행사야. 젊은 시절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이 담긴 음악을 중시해. 민수가 차분히 설명했다. 최영수가 덧붙였다. 나도 예전에 참가한 적이 있어. 정말 멋진 행사야. 연주자로서 두 번째 인생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해. 은미 씨는 조용히 들으며 마음속에서 다양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흥분, 불안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개최는 한 달 뒤야. 물론 콩쿠르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특별 게스트로 말이야. 오프닝과 클로징에서 연주해줬으면 좋겠어. 민수가 이어 말했다. 은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달이라. 연습할 시간은 있겠네. 당연하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개인적으로 도울게. 일주일에 몇 번 같이 연습하자.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호텔에서도 응원할게요. 은미 씨가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분간 청소 일은 쉬세요. 대신 특별 고문으로 계약하고 싶어요. 재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호텔에서도 은미 씨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어. 은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 최영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미 씨 당신 음악은 보물이야. 6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빛난 건 음악계에도 큰 의미가 있어. 방 안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은미 씨를 격려했다. 그녀는 깊이 감동받아 말이 막혔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 더 있어. 민수가 말했다. 독일에서 연주한 후 한국 투어도 할 수 없을까 생각 중이야. 서울, 대구, 제주 많은 사람에게 너의 음악을 전하고 싶어. 은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제까지 평범한 청소부였던 그녀에게 갑자기 새로운 문이 열렸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다들 고마워. 아직 믿기지 않지만 도전해볼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민수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멋져. 그럼 다음 주부터 연습 시작하자. 너의 음악 감각은 아직 살아있어. 기술만 조금 다듬으면 돼. 회의가 끝나고 은미 씨는 소연과 함께 호텔 카페로 향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믿을 수 없어. 은미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까진 바닥을 청소했는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불렸어. 소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운명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은미 씨의 재능이 잠들어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해. 이렇게 멋진데. 은미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재능만으론 부족했어. 예전엔 재능에 취해서 소중한 걸 잃었지. 그래서 전부 버렸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렇지? 소연이 물었다. 은미 씨는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일지도. 카페 창밖으로 부산의 해운대 바다가 보였다. 은미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새 장으로 접어들었음을 느꼈다. 한 달 후 부산 김해공항에는 작은 배웅 인파가 모였다. 소연, 재현 그리고 호텔 스태프들. 이 한 달 동안 은미 씨는 청소부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바뀌었다. 조심히 다녀와 은미 씨. 소연이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독일 연주 TV로 볼게요. 재현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의 자랑이야. 멋진 연주 부탁해. 은미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응원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민수가 은미 씨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자, 갈까?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야. 은미 씨는 심호흡을 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소중한 바이올린 케이스가 있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두 사람은 베를린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콩쿠르 스태프가 마중 나와 있었다. 은미 씨 베를린에 오신 걸 환영해요. 독일인 여성이 웃으며 인사했다. 모두 당신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방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카드에는 전설의 부활을 축하하며 라고 적혀 있었다. 은미 씨는 그 말에 약간 당황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 은미 씨는 베를린 필하모니의 소호를 사전 방문했다. 따뜻한 나무 장식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무대에 선 은미 씨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내일 여기서 연주하는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가 옆에 서서 말했다. 최고의 무대야. 조금 연습할까? 은미 씨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사랑하는 악기를 꺼냈다. 첫 음을 연주하자 홀에 아름다운 울림이 퍼졌다. 스태프들이 작업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은미 씨는 눈을 감고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긴 곡을 그녀는 영혼을 담아 연주했다. 콩쿠르 당일 회장은 만석이었다. 오프닝 세레모니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은미 씨를 소개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1960년대에 세계를 매료시키고 갑자기 사라진 전설의 바이올리니스트 은미 씨입니다. 큰 박수 속에 은미 씨가 무대로 나아갔다. 심플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78세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품위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바이올린을 잡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최앞줄에는 한국에서 달려온 소연의 모습도 있었다. 소연은 격려하듯 미소 지었다. 은미 씨는 심호흡을 하고 화를 현해댔다.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의 첫 음이 홀 전체에 울렸다. 젊은 시절의 기술적 완벽함은 없었지만 긴 인생에서 쌓인 깊은 감정이 있었다. 기쁨, 슬픔, 희망 모두가 음에 담겨 관객의 마음에 직접 닿았다. 연주가 끝나자 회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다. 많은 관객이 일어나 브라보를 외쳤다. 은미 씨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고 객석에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은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텔 창문으로 별빛을 바라보았다. 음악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었어. 그녀는 별빛을 향해 중얼거렸다.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은미 씨는 질문을 받았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수 씨와 한국 투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음악가나 노인들을 위한 레슨도 생각 중이에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1년 후 은미 씨는 80세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 청소했던 호텔홀에서 생일 콘서트를 열었다. 회장에는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한 많은 사람이 모였다. 무대에 선 은미 씨는 객석에 미소 지었다. 2년 전 나는 이 홀에서 60년 만에 연주했어요. 그날 내 영혼이 깨어났죠. 그녀는 바이올린을 잡고 말을 이었다. 오늘은 내 인생에 대한 감사를 담아 연주할게요. 숨겨졌던 선율이 다시 세상에 울리길. 그녀의 연주가 회장을 감싸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희망 모두가 하나의 선율이 되어 울렸다. 관객이 바라보는 가운데 은미 씨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